준비 다 되셨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공통매입수액의 안분계산 불공으로 전표 입력해가지고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 네. 불공 유형 중에서 안분계산 부분을 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끝 부분에서 그걸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부속서류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느냐 기록이 되느냐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부가가치세 평가시험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 맨 마지막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해야 될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만들어 놨어요. 매출 쪽에 3칸, 매입에 3칸, 6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주겠죠. 뭐 1. 뭐를 팔았다, 2. 뭐를 판매했다, 뭐를 처분했다, 또는 뭘 매입했다, 이런 거래 자료를 이제 문장으로 써서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답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답지가 이제 이렇게 이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답지가.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을 3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여기쯤에 또 하나, 또 어디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또 매입에다가도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거래 자료가 뭐 칸이 6개니까 적어도 6개 이상은 되겠죠. 7, 8개, 9개 정도. 그럼 그걸 보시고 이거는 매출이고 세금계산서 매출이구나. 1번에 넣어야지.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이구나. 그러면 저기 3번에 가야 되는구나. 네. 뭐 이거는 증빙이 없는 간주거래구나. 간주거래는 4번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걸 더할 건 더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거래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하고 나서 부속서류, 어떤 부속서류가 만들어지고 또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그게 반영이 되는가,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험에 잘 나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은 부속서류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오늘 작성을 해볼 거고요. 2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를 어떤 건물에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뭐 다가구 주택 또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건물에다가 10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10사람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이 언제이고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이러한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 어디 주소에 몇 동 몇 호 그런 걸 상세히 기록한 것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인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본문에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살짝 나왔는데, 예. 보증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증금. 우리가 집을 이렇게 세를 얻는다 그러면은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는데, 전세는 월세 없는 거니까 그 전세 그게 자체가 전체가 보증금이고, 그걸 섞어 놓은 게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게 이제 그 전세를 하고 월세를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안 넣어놨어도 은행에 넣어놓은 걸로 간주를 해요. 국세청에서는. 그래가지고 매년 국세청에서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발표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이자는 몇 %로 간주하겠다라고 국세청이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고금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높은 이율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작년까지는 1.8%, 올해 2022년도까지는 1기까지는 1.8%를 적용했어요. 근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막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 내년 프로그램에는 적어도 3%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간주 임대료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전세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일수 3개월 만에 신고한다. 그러면 한 90일 정도 되겠죠? 나누기 365 또는 366. 그러니까 일수만큼의 뭘 곱해요?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90일간의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여기에 10%를 과세하는 것이 그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과세기간만큼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내라 이거예요.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네, 여기 주위에 설명 나오죠. 계약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서울시내 본점을 둔 시중은행 이자율을 감안해가지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제 국세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기획재정부라는 부처인데 부령이니까 그 장관이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고해가지고 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를 입력할 때는 건별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건별. 증빙이 없다. 건별. 우리가 앞에서 뭔가 건별 하나 해본 것 같은데. 건별이 이제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할 때 겁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켜 놓은 회사는 저기잖아요. 삼일전자. 그래서 삼일전자는 그 업종이 지금 우리 회사 등록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으로만 돼 있어요. 컴퓨터 제조업.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연습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 제조업에다가 부동산 임대업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이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이 회계 처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전자세금서 거래도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사무실 월세 계약서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실을 빌려줬군요. 자, 부동산의 표시, 용산구에 있는 신합빌딩 2층 205호. 월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간주 임대료 누가 봐도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기 제3조에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우리 회사죠. 삼일전자.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삼일전자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만약에 현금으로 부가세를 냈어요.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고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될 텐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계약자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우리 회사예요. 주식회사 삼일전자이고 임차인이 이제 거래처 계약자죠. 여기 주식회사 기흥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있네요. 이게 무슨 세금계산서일까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9월달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해줬네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까 전자입력으로 해라 하는 것은 9월달 월세 받은 거, 그 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을. 그리고 정기 이자율 1.2%로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면서 회계 처리하라. 이거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얘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거 간단하니까 이걸 먼저 할까요? 자, 9월 10일 날 메인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은 판매는 무조건 11번이죠. 자, 9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 9월 10일.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11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11번. 무조건. 자, 품명에는 거기 9월 임대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 입력하세요. 부가세 10만원에 합계 110만원.
거래처는 기흥성에다가 기흥성에서 받았죠. 기흥성. 전자세금기산서니까 1번. 현금으로 받았네요. 분계 유형은 1번. 그러면 입금전표로 차변의 현금이 110만 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채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 고쳐야죠. 자, 우리가 월세 받은 것을 제품 매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품을 만들어서 판 게 제품 매출. 그러면 이건 뭐냐?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수익으로 보는 400번대 임대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에다가 임대하셔가지고 900번대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임대료가 400번대는 이건 뭐였냐면 영업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영업 수익.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 수익을 잡을 때는 400번대 임대료 또는 임대료 수익 이렇게 잡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임대 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본사 건물이 있는데 본사 건물 1층이 이런 본사 건물이 시내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되게 사무실을 1층부터 안 쓰죠. 1층 같은 데는 뭐 커피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서점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뭐 그렇게 그 가게로 쓰잖아요. 1층은 상가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본점 또는 영업소 건물이 시내에 있다 그러면 1층은 세주고 뭐 2층이나 3층부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아니지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900번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 임대료예요.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 임대료.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 임대료는요, 뭐 간주 임대료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임대 사업자. 임대 사업을 정식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영업소 건물이나 본사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을 세를 주어 가지고 영업 외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임대료 월세를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임대료가 900번대. 그러한 사업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11번입니다. 411번 임대료 이렇게 해주시고요. (100만원) 이것은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저기 제품 매출 그 밑에 임대료로 매출액 쪽으로 반영이 된다. 자, 제품 매출을 400번대 임대료로 바꿨습니다. 자, 이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를 처리하려면은 먼저 부속서류 이걸 먼저 작성.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먼저 작성해요. 자, 가볼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시험에서는 말이죠. 그 평가 문제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1 뭐를 하시오, 2 뭐를 하시오, 3 뭐를 하시오. 수행해야 될 작업을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요. 시험 보실 땐. 지금 요 문제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때 지금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요 11번 유형으로 이거 먼저 입력하고 요거는 저희가 그냥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수행이 탁탁탁
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차례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지금 이게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네, 그래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 과세 기간으로 입력해야 돼요. 7월부터 9월. 자, 아까 문제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1.2%가 입력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시험 볼 때 조정을 해가지고 적용 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아직 1.2%로 입력돼 있어. 그럴 땐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고쳐야 됩니다. 시험에서 3%를 적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자율을 눌러요. 이자율. 여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3 하고 엔터. 그러면 3. 이게 3000이 아닙니다. 3.0000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3000 같은데 그게 콤마가 아니고 소수점이에요.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3%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율을 고치면 모든 계산이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자율을 고치고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이거 보증금 이거 입력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고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1.2%라고 그랬으니까 1.2%로 고치겠습니다. 네, 여기에 1.2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10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10줄을 입력을 해야 돼요. 10줄. 네, 지금 우리는 기흥성가 하나만이니까 한 줄만 입력합니다. 자, 상호에다가 주식회사 기흥성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 치면은 이제 몇 층이냐 물어보잖아요. 거기 부동산 표시에 보면 2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합빌딩 2층 2 하고 엔터 칩니다. 호수 몇 호냐 이거예요. 205라고 되어 있죠. 거기 소재지에 205 넣어줘. 동은 주소를 써주면 돼요. 서울 용산구 백범로 용산구 효창동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이다. 뭐 요즘은 이제 동이라고 안 하고 무슨 노 이게 그 우리 도로명이라는 주소로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동, 뭐 서울에 가면 무슨 구 무슨 동 있죠. 여기 이천에도 창전동, 갈산동, 관고동 이 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번호, 오른쪽에 이제 커서가 넘어갔잖아요. 기흥성의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사업자 번호. 만약에 회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사업자에게 임대를 줬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기흥성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 106 81 352 19 이렇게 넣어줘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경우에 넣어주시고 면적도 거기 부동산의 표시에 보면 나와 있죠. 82제곱미터 82만 입력하십니다. 용도도 그 부동산의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이런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라는 곳에 임대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까 월세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여기 나와 있죠. 22년 9월 1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0901부터 그러면 지금 9월 말일날 신고를 우리가 할 텐데 간주임대료는 9월 말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밖에 경과가 안 됐네요. 보증금 받은 지가. 그러면 한 달치 이자가 계산되겠어요. 자, 뒤에 날짜는 12개월이니까 2023년 2023년 08 31일까지가 되겠죠? 예, 12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아까 그 위에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우리 확인했었죠? 여기다 5천만원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월세로 커서가 넘어갔죠? 월세 100만원이죠? 부가세 별도로 넣는 겁니다. 1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게 아니고 부가세 별도 금액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 내에 관리비가 얼마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비도 월세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따로 입력을 하지만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관리비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비도.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리비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임대 수익 금액이라고 여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49,315원.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은 100만원, 이거 월세 100만원하고 49,315원이 뭐가 된다? 간주 임대료의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49,315원이 월세 100만원은 우리가 이미 과세 표준으로 지금 반영했죠. 아까 11번 유형으로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되죠.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 자, 이 금액이 30일치죠? 계약을 언제 했어요? 9월 1일 날 했으니까 9월 30일 날 신고하면은 딱 30일치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세요. 5천만원 곱하기 이자율이 여기 1.2%죠? 1.2%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천만원 곱하기 1.2% 하면 1년 이자가 60만원이죠. 그 중에 30일치 곱하기 30 나누기 365. 49,315원 나오죠. 소수 버리고 이 금액이 딱 나옵니다. 49,315원. 요 이자율을 바꾸면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또 이 임대 기간이 9월 1일 날 시작하지 않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요 과세 기간에 걸친 기간은 30일이 아니고 3달이 약 90일이 되겠죠. 7, 8, 9. 92일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시험에서 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다 입력하면 다 계산해 주니까. 계산하라는 문제를 낸 적은 없지만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이거의 10%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주 임대료를 거기에다가 그 전표에다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요 세금 10%까지 더해서 입력해야 돼요. 우리 그저 신용카드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14번 건별 유형으로 이제 유형을 입력을 할 건데요. 14번 건별은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가지고 갑시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49,315원 있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면은 부가세 포함한 합계 금액이 나와요. 계산을 해놔야 돼요. 49,325 곱하기 1.1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메모지에다가 시험 볼 때 책상에 A4 용지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54246 나오죠. 소수는 버리세요. 지금 54246.5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 이하는 버립니다. 54246 이거를 메모해야 돼요. 이걸 공급가액에다 입력할 거예요. 그래야 공급가액에 49315가 나타납니다. 입력은 이걸 해야 54246을 입력해야 된다. 자,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30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전표 입력은 9월 30일로. 자, 증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건별로 하는 14번 건별.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써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곱하기 1.1 해가지고 메모한 숫자 있죠? 54246 입력해. 그러면 보세요. 공급가액에 49315. 예,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있는 보증금 이자 49315가 반영이 되죠. 자, 거래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항상 여기에 있는 거래처 코드는요, 증빙,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전자세금 없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이제 여기 회계 처리하는 게 요게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데, 제품 매출 분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아예 지워버려요. 제품 매출. 이거 지워버려요. 삭제. 저 위에서 삭제. 현재 데이터 삭제하겠느냐? 예. 제품 매출 분계하는 게 아니고, 요 공급가액은 분계가 필요 없고요. 요 부가세를 분계하는 거예요. 부가세. 자, 이 부가세를 우리가 매출세액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대로 두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고 3번 차변을 뭘로 하느냐. 자, 임대인이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아까 그 월세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우리 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판매 관리비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우리 회사 비용 처리하겠다 이거야. 부가세 내는 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한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에 더해지니까 4,931원만큼 매출세액이 이미 반영됐죠. 차변에 오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이다 이거예요. 493. 자, 그런데 요건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 회계 처리가 이거 많이들 틀립니다. 이걸 밑에 있는 이 회계 처리 이거 제대로 못해요. 왜냐? 공급가액이 딱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품 매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뭘로 해야 되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밑에 분계를 제대로 하질 못하고 거의 다 밑에서 틀리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자, 다만 만약에 문제가 말이죠. 이 부분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아니라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9월달 임대료를 받을 때 9월달 임대료를 받을 때 지금 우리 회사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기흥성에서 현금 110만 원만 지금 보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11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해줬잖아요. 월세.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거 월세하고 뭐예요? 항상 3개월에 한 번씩은 월세 플러스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임대인에게. 이번 달 간주 임대료 부가세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 임대사업자가 계산해가지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얼마 달라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10만 원이다, 20만 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 어쨌든 계산을 딱 맞추어서 계산해가지고 얼마 달라 이렇게 받았대요. 그럼 현금으로 받았으면 뭘까요? 이 분계를 차변에 현금 해주면 돼요.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하면은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니잖아요. 현금 받아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라고 하면은 여기 차변에 오는 게 보통예금. 정리하면요. 자, 여기에 갈 수 있는 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문제를 냈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문제를 냈으면 세금과 공과금 대신에 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문제를 내거나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라고 문제를 내거나 그렇잖아요. 임차인에게 받는 방법은 보통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현금으로 받았다. 아니면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세금과 공과금 대신에 현금 내지는 보통예금이 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간주 임대료 밑에 분계할 때는 공급가액을 어떻게 해요? 분계가 없다. 공급가액의 분계는 없다. 뭐만 분계합니까? 부가세만 분계에 반영하는 거다. 부가세 분계만 밑에서 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만 한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하고 메인 매출전표 이런 식으로 여러 건 그냥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임차인이 10명이다 그러면 월세 받은 거 한 달에 10건 있을 거고 10건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신고할 때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작성을 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와 매입매출전표 입력 또 회계 거기에 관련된 회계 처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풀이가 있는데 네, 먼저 9월 10일 날 월세 받은 것은 이렇게 했죠. 11번 과세로 해가지고 9월 임대료 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 방금 작성했죠. 네, 여기 이자율 꼭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간주 임대료건에 대한 전표 입력은 14번 건별 유형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공급가액이 49315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하고 밑에 분계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만 이렇게 분계해야 돼. 이 공급가액은 분계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 예수금만 분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800번대 거, 세금과 공과금 500번대 쓰면 안 되겠죠? 800번대.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간주 임대료는 요 기타에 반영돼요. 기타 4번에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월세 받은 건 어디 반영될까요? 1번에 반영되죠.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한 거니까. 월세 100만원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잖아요. 그건 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1번에 들어가는 거고, 방금 그 간주 임대료 그거는 4번에 반영이 된다. 공급가액은 여기에 더하면 되고 세금은 여기다 더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조회해 보세요. 요 숫자하고 딱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실래요?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것을 다시 조회하셔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숫자하고 이 부분이 딱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맞죠? 기타 4번에 549315, 54941, 931 요게 간주 임대료 포함된 것입니다. 과표 한번 눌러 보실까요? 오른쪽 상단에 과표 눌러 보시면은 여기 제조업의 매출이 2억 3,500, 728이고 기타 매출에 여기 100만원, 이게 뭐냐면 월세 받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수익금액 제외의 수입에는 간주 임대료가 반영된 건가? 예. 우리가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49315 있었잖아요. 요 공급가액 49315가 여기에 수익금액 제외란에 49315 끝에 여기 49,315원이 그 부분입니다. 1,150만원은 과거의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수익금액 제외가 뭐 승용차 처분한 거하고 아니 뭔가를 고정자산 처분한 거 있었어요. 예, 그것에 대한 수익금액이고, 예, 수익금액 제외라는 것은 매출액으로 가지 않는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수익금액,
영업수익이 아닌 거. 그것이 여기 31번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4931호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 네. 자,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